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일이죠.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2차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삼성 측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을 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에 1,30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인데요. 이 밖에 두 회사 간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로 새로운 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리사회의 김종선 이사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고심을 기각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앞서 나온 얘기가 확정이 된 것인데 네. 또 지방법원에서는 배상액을 재산정하라. 네. 이런 지금 새로운 또 재판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두 개가 다른 거죠. 예, 지금 그 두 개 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인데요. 예. 하나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1차 소송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또 저희가 소위 말하는 2차 소송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을 기각했다라는 그 판단은 예. 지난 11월 6일에 있었습니다만 이 애플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이게 2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었습니다. 예. 1차 소송의 쟁점에서는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었고요. 이 2차 소송에서는 주로 상용 특허라고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예. 특허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었고요. 1차 소송에서는 주로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다루었었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시선을 끌기가 쉬웠고요. 예. 그래서 봐라 똑같이 베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상용 특허, 기술적인 특허 분쟁은 눈에 보이는 구현되는 효과가 같더라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서 복잡하고 지리한 기술적인 공방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 배심원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1차 소송에서 카피캣이란 오명을 썼던 삼성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상용 특허는 눈에 보이기는 같아 보여도 기술적으로 다르면 네.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번에 나온 분쟁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들 수가 있을까요? 예, 이 2차 소송에서 언급이 되었던 특허 기술로는요, 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갤럭시나 넥서스를 비롯한 삼성 폰들이 애플의 단어를 자동 완성하는 특허, 그리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 중에서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 예. 그리고 시리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그리고 밀어서 잠금 해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의심을 받았고요. 예. 결국에는 삼성이 침해를 했다라는 1차적으로 하급심 판결을 받았었고요. 예. 그렇군요.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것이 밀어서 잠금 해제와 자동 단어 완성 이 네. 부분이었는데 네.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삼성이 애플에 밀어서 잠금 해제 이런 것들을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군요. 네네. 예. 물론 하급심에서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는 했었는데요. 좀 고무적이라고 한다면 삼성에 부과된 배상액이 1억 1,960만 달러 정도였었는데 이게 배심원들이 애플이 요구한 금액의 한 2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배상액이 이렇게 적게 인정된 것도 고무적이긴 했지만 더 유의미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배상액을 부과를 했다라는 것에 성공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네. 애플에도 배심원들이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애플에 15만 8,400달러 배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예. 네, 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또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에서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예. 이 소송에서는 애플의 핵심 무기인 데이터 태핑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었고,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이 권리 범위가 좁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이 항소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침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받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이 또 항소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애플이 삼성에 대해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예, 항소심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고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자신 있게 항소를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소를 진행을 했고요. 2015년 2월에 항소심 판결에서는 일단 연방순회 항소심 법원에서 이 예. 판결을 뒤집어서 삼성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삼성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단어 자동 완성이라던가 밀어서 잠금 해제 같은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특허가 무효다라고도 무효다. 판단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그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그대로 인용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 역전골을 넣은 셈이었는데요. 이 판결이 다시 또 뒤집어집니다. 이 그 연방순회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그 해에 있었던 그 전원 합의체 재심리에서는 또 이 그 판결이 뒤집어져서 네네. 그래서 삼성이 전체적으로 패소를 하게 됐고요. 삼성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입니다. 네. 그 내용대로라면 지금 삼성이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대법원의 상고심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물론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배상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앵커멘트에서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이 루시고 판사가 배상액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 이 새로운 재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2011년에 그 애플이 처음으로 그 삼성의 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던 1차 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1차 소송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디자인 특허 그리고 핀치 투 잼 그리고 탭 투 줌 그리고 바운스백 같은 그런 상용 특허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판결이 2012년 8월에 나왔었습니다. 이때 나온 판결에서 배심원들이 그 삼성이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약 한 10억 거의 징벌적인 수준의 10억 달러. 굉장히 많은 배상액이었죠. 예, 맞습니다. 10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그 배상액을 배상액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서 3배까지도 배상액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적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배상액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삼성이 최근에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그런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소심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잠깐 짧게만 알려주시죠. 그 삼성에서 그 이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항소심의 쟁점 3가지 중에서 하나가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혐의 판단이 되었고요. 그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는 애플도 더 이상 상고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에 대해서 대한변리사회의 김종선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